네, 그 다음에 실제 그 병렬화 과정에 쓸 수 있는 몇 가지 그 병렬화 테크닉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중첩은 그 각 프로세스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불연속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한 프로세스로 모으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래밍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드는 또 간단한데 이 그림이 이제 가장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가령 지금 포트란 코드를 기준으로 0번 프로세스가 이런 데이터를 지금 계산을 했고요. 2번 프로세스가 3번 프로세스가 이와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다 불연속적인 데이터들이죠. 잘 보시면 이제 이 데이터가 지금 그 순환 분할된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번이 계산했고 요건 1번, 요건 2번이 계산했죠. 다시 0번, 1번, 2번, 다시 0번 이렇게 그 데이터에 대한 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순환 분할을 한 그 데이터이고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다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모으기가 이게 지금 불연속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으기가 지금 이제 복잡합니다. 통신을 하기가 좀 복잡한데 이럴 경우에 자기가 계산한 데이터를 두고 나머지 자리는 전부 다 0으로 둡니다. 나머지 자리를 다 0으로 두고 자기가 계산한 데이터만 이제 0이 아닌 값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그 어레이 A에 대해 가지고 0번 1번 프로세스가 가진 어레이 A에 대해서 리듀스를 하는데 그때 이제 연산을 MPI sum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어레이 A를 이제 더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불연속적인 데이터들을 모으기가 좀 복잡했었는데 리듀스 연산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를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슈퍼포지션,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이프라인 방법이라는 또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거는 실행의 의존성을 가지는 루프를 병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코드가 xij가 기존의 xij에다가 i-1 j-1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원래의 xij에다가 플러스 i-1 데이터 그 다음에 j-1 데이터 이거하고 원래의 xij를 더해가지고 새로운 xij를 지금 얻는 겁니다. 이런 계산의 경우에는 기존의 xij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접근해서 어떤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뭐 j가 1부터 mi까지 i가 1부터 mx까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접근이 되면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지금 이제 이렇게 병렬을 해가지고 이 영역과 이 영역이 동시에 계산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가 계산이 돼야지만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계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이제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0번 프로세스가 계산이 완료되고 1번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병렬화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건 뭐 그냥 의존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뭐 나타낸 그림입니다만은 지금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게 계산이 되고 이걸 이용해서 이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동시에 병렬로 계산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의존성을 가진 루프들은 병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그 계산을 파이프라인 방법을 통해서 병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지금 그 열방향으로 분할된 데이터를 다시 행방향으로 크기가 i블록이 되도록 행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쪼갰습니다. 쪼개가지고 먼저 0번 프로세스가 이 블록을 계산을 합니다. 그동안에 다른 프로세스들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0번 프로세스만 그 1번 블록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완료가 되면은 계산이 완료되면 0번 프로세스는 이 완료된 이 데이터를 1번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1번 프로세스에게 이 경계 데이터를 통신해서 샌드를 해주는 것이죠. 그럼 그 데이터를 받게 되면 1번은 2번 블록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0번 프로세스가 같이 1번 프로세스와 같이 2번 블록을 계산합니다. 2번 블록은 서로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계산될 수가 있겠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이 완료가 되면 다시 0번은 2번 프로세스에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1번으로 전달해주고 이제는 1번 프로세스가 이제 2번 프로세스 계산을 위해서 3번 블록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2번으로 샌드를 해줍니다. 통신이 완료되고 이제 이 3번 블록이 동시에 계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은 4번 블록, 그 다음 5번 블록, 그 다음은 6번, 7번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어떤 완전한 의미에서는 병렬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계산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이 방법을 파이프라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몇 개의 프로세스가 현재 계산에 참여하느냐, 동시에 계산에 참여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디그리 오브 패러럴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디그리 오브 패러럴리즘이 항상 3이 되는 것이 물론 이제 완전한 병렬화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경우에 이제 그러나 이제 하나, 두 개로 시작해서 3, 4, 5번 블록은 디그리 오브 패러럴리즘이 3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 6번, 7번 블록은 이 디그리 오브 패러럴리즘이 이제 3이 아닌 2, 1인 상태에 이제 계산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완전한 의미에서의 병렬은 역시 아닙니다만은, 파이프라인 방법이 이렇게 그 의존성 있는 계산을 병렬화하기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그 알고리즘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방법을 구현한 코드인데, 뭐 완전한 코드는 아닙니다만은 파이프라인 방법을 구현한 그런 예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C 코드가 있죠. 이 파이프라인 방법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 병렬화하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이 데이터의 흐름이 한 방향입니다. 단방향이 돼가지고 데드락에 걸릴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병렬화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특히 파이프라인 방법에서는 열방향으로 블록 분할된 데이터를 다시 행방향으로 작게 쪼개게 됐는데, 이 i블록의 사이즈도 이 파이프라인 코드의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i블록을 작게 잡은 경우하고 크게 잡은 경우를 비교해 보시면요, i블록을 작게 잡게 되면 이 그림에서 많은 영역에 대해서 디그리 오브 패러럴리즘이 최대가 된 상태, 지금의 경우라면 이제 디그리 오브 패러럴리즘 맥시멈이 4가 되는데 4개의 프로세스를 다 이용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요. i블록의 크기가 커져 버리니까 프로세스 4개가 모두 다 참여해서 계산하는 영역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코드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i블록의 크기를 작게 잡게 되니까 이 통신을 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여기서는 통신해야 될 것들이 뭐 이런 데이터들밖에 없습니다만, 여기서는 이 많은 데이터를 모두 다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량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i블록의 크기가 너무 작아도 너무 커도 이 파이프라인 코드의 성능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다른 이 의존성 있는 계산을 병렬하는 방법으로서 비틀림 분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틀림 분해. 비틀림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틀림 분해는 파이프라인 방법보다는 성능 면에서 더 유리하지만은 데이터 분배가 훨씬 더 복잡해서 코드 작성이 파이프라인 방법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 코드인데, 루프 A는 지금 i-1, 그러니까 위쪽 데이터 의존성이 있고, 루프 B는 j-, 그러니까 좌측 데이터 의존성이 있죠. 그래서 각각을 따로따로 병렬화를 해서 계산을 진행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 번의 데이터 분배를 통해 가지고 A와 B를 모두 다 병렬화를 하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위쪽 의존성, 이제 B가 이제 왼쪽 의존성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루프를 한 번의 데이터 분배에 의해서 모두 다 이제 한꺼번에 병렬화할 수 있는 방법이 비틀림 분해가 됩니다. 알고리즘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선은 이 데이터를 2차원 어레이를 그러니까 프로세스 개수에 대해서 양방향으로 블록 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방향으로도 열방향으로 블록 분할을 하는 거죠. 지금 프로세스를 3개 쓰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9개의 블록이 얻어지면 그 각각의 블록에 대해서 블록 좌표를 설정을 합니다. 00 블록, 01, 02, 10, 11, 12, 그 다음에 20, 21, 22 블록, 이렇게 이제 9개의 블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ij 블록의 계산을 j-i 플러스 n 프록스를, 여기서 n 프록스는 프로세스 개수입니다. 그 프로세스 개수로 나눈 나머지에 해당되는 프로세스에 할당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각각의 블록들이 할당되는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0번, 1번, 2번에게 할당이 되고, 이건 이제 2번, 0번, 1번에게, 이건 1번, 2번, 0번에게 이렇게 데이터 할당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이제 할당을 해주게 되고, 이렇게 할당된 데이터에 대해서 루프 A, 루프 B 계산합니다. 우선 루프 A 계산은 상하 의존성이 있죠. 상하 의존성이 있는 이 루프 A에 대해서는 그 계산을 우선적으로 이거 3개의 루프를 계산을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제 i가 0인 요 세 개의 블록에 대해서 이제 병렬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i가 0인 세 개의 블록에 대해서 병렬을 하는데 이 세 개의 블록은 0번, 1번, 2번 프로세스가 동시에 계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이건 상하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블록들이 동시에 병렬로 계산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블록이 계산이 완료가 되면은 0번 프로세스는 요 경계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2번에게 통신을 합니다. 1번 프로세스는 요 데이터를 0번에게 보내고 2번 프로세스는 이 데이터를 1번에게 보내죠. 그래서 데이터가 0번은 1번에게 데이터를 보내는데 0번은 2번에게 보내죠. 0번은 2번에게 보내고 1번은 0번으로 보냅니다. 1번은 0번으로 보내고 다시 2번은 1번으로 보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그 데이터 흐름입니다. 데이터 흐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번은 0번에게, 0번은 2번에게, 2번은 1번에게 데이터가 순환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데드락의 발생을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2번, 0번, 1번이 데이터를 받게 되면 각각이 동시에 이 i가 1인 블록을 계산하고 완료가 되면 다시 2번은 1번에게, 0번은 2번에게, 1번은 0번에게 데이터를 보내서 다시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루프 B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루프 B는 이제 좌측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J가 0인 블록, J가 1인 블록, J가 2인 블록으로 이제 계산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J가 0인 블록이 3개가 동시에 계산이 되는 것이죠. 0번, 2번, 1번이. 그 다음에 J가 1인 블록, 1번, 0번, 2번 프로세스가 동시에 계산을 하고 다시 J가 2인 블록 3개가 3개의 프로세스가 참여해가지고 동시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루프 A와 루프 B를 동시에 병렬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비틀린 분해의 문제점은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 흐름이 순환적이기 때문에 데드락에 걸릴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틀린 분해 코드가 되어 있는데 역시 완전한 코드는 아닙니다만 핵심적인 부분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틀린 분해를 이제 실제 구현하실 때는 이 코드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틀린 분해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역시 이런 데이터 흐름이 순환적이어서 데드락의 발생에 주의해야 되고요. 지금 이 코드에서도 샌드 리시브를 할 때 이 샌드에 대한 웨이트의 위치가 남블로킹 샌드에 대한 웨이트 위치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드락의 발생 가능성을 없애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프리픽스 합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앞서 보셨던 파이프라인 방법과 비틀린 분해 방식이 내포된 루프 계산이 의존성이 있을 때 병렬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었다라면은 이 프리픽스 합은 이거는 단일 루프 계산이 의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병렬하는 그런 예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I가 AI-1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 계산의 의존성이 있게 되죠. 만약에 연산이 플러스라면 이와 같은 코드가 될 텐데 A1을 알아야 A2가 계산이 되고 2를 가지고 3를 계산하게 되는 거니까 이 루프를 쪼개 가지고 병렬로 계산하기가 곤란하죠. 이럴 때 프리픽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레이 B를 일단은 이렇게 병렬화를 해서 쪼갰습니다. 쪼개 가지고 이걸 다 더합니다. 더해서 S0, S1, S2를 구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MPI 스캔을 하는데 스캔에 사용하는 이제 연산을 썸을 썼습니다. 썸을 하게 되면은 스캔을 해서 0번은 이제 0번 프로세스의 리시브 버퍼에 그냥 그대로 저장이 되고 S0는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프로세스의 리시브 버퍼는 0번 프로세스의 S0하고 자기 S1을 썸한 그 결과가 이제 여기 저장이 되죠. 그 다음에 2번 프로세스의 리시브 버퍼에는 0번, 1번 프로세스의 S0, S1이 통신이 돼서 들어오고 그것과 S2를 더해서 이제 S0 플러스 S1 플러스 S2가 리시브 버퍼 저장이 됩니다. 스캔을 해서 MPI 스캔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데이터 통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S0는 0번에게, 0번이 1번에게, 그 다음에 S0 플러스 S1은 이제 1번이 2번에게 다시 샌드를 해서 보내줍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실제 병렬 계산을 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이제 병렬 계산을 하는데 여기 두 i가 2부터 5까지, 7부터 10까지, 12부터 15까지 계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2부터 A5까지가 계산이 될 때 여기서 지금 7번째 데이터가 동시에 계산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7번째 데이터는 6번째 데이터를 알아야 되고 6번째 데이터는 5번째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5번째 데이터가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6번째 데이터가 얻어진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이것과 이 계산이 동시에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에서 6번째 데이터는 이걸 보시면은 이제 지금 A1이 A0 플러스 B1이 되고요. 그 다음에 A2는 A1 플러스 B2가 되는데, A1이 A0 플러스 B1이 되는 거니까 A0 플러스 B1 플러스 B2가 됩니다. 등등등 해서 이제 이 A는 이제 A0 플러스 summation BI가 되는 것이죠. i가 1부터 n까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A6는 A0 플러스 B1부터 B6까지 합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1번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어레이 B의 데이터는 B6부터 B10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6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1부터 B5까지 데이터가 없는데, 그거를 다 합한 것을 아까 MPI 스캔을 통해서 구해서 샌드리십을 통해서 여기서 가져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A5의 계산과 상관없이 A6가 계산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11을 계산하는데, A11은 A0 플러스 B1부터 B11까지 합이 되고, B11은 2번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B1부터 B10까지 합이 지금 S0 플러스 S1이고, 그건 아까 통신을 통해서 가져다 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10이 계산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A11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A1, A6, A11을 가지고 이 각각의 루프 계산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계산은, 의존성이 있었던 이 계산은 병렬로 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존성 있는 계산을 병렬로 진행하는 것을 프리픽스 합이라고 합니다. 뒤에는 프리픽스 합을 구현한 그런 샘플 코드, 완전하진 않습니다만은 핵심 부분들이 구현이 된 그런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